자, 이제부터는 내각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왕과 의회 간의 갈등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국왕의 권력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넘겨받게 되는 과정이 내각제 탄생의 역사입니다. 의회가 권력을 넘겨받으면서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된 거죠. 자, 21세기에 왕이 있는 나라가 뭐 많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국,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또 왕은 없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따로따로 치러지지만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선거만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내각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볼 수 있는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는 내각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내각제의 특성을 표현한 표인데요. 의회의 집권당이 행정부를 만들어냅니다. 의회로부터 나온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합니다. 이 때문에 총리와 강요들은 의원직을 하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직책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와 의회의 집권당은 서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거죠. 대통령제가 삼권 분립이 특징이라면 내각제는 이렇게 권력의 융합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각제에서 의회 내에서 안정된 다수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행정 권력의 구성과 유지의 핵심적 조건입니다. 의회는 내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회는 내각 불신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이 너무 자주 교체되면 정치적 불안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 권한, 그리고 내각의 의회 해산 권한, 이 상충되는 두 권한은 내각제의 정치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각제는 통치체제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대통령 1인이 집권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는 정당이 집단적으로 집권하기 때문에 집단의 통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 개인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수반인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입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보수당을 이끌면서 영국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침체된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며 대처리즘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유럽 통합 문제, 그리고 인두세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마가렛 대처 총리의 인기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당내에서 퇴임 요구가 일어나고 당내 도전자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지를 당내에서 받지 못하자 1991년 5월 보수당 당수직 그리고 동시에 총리직에서 사퇴합니다. 이렇듯 내각제에서 당내 의원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총리 혼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당내 반발이 크다면 심지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처가 물러난 후 보수당은 새로운 당수를 선출했는데 그때 선출된 존 메이저가 보수당 당수가 됨과 동시에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각제의 특징은 집단 책임의 원칙입니다. 내각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내각회의가 있는데요. 총리와 주요 내각 강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각회의는 총리가 지시하는 것을 받아 적는 회의가 아니라 강요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국정을 함께 의결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즉, 내각의 결정은 내각 구성원 모두의 뜻으로 또 공표됩니다. 내각이 집단적으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바로 그 말이죠. 이 때문에 어떤 장관이 내각 회의의 결정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장관직을 버려야 합니다.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총리로 있던 시절에 당시 하원 원내대표로 내각의 일원이었던 로빈 쿡은 이라크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기로 한 내각의 결정, 이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강요직을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내각제는 정당이라는 집단의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일체감, 결속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각제에서 내각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영국은 거의 대부분 집권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장악해서 단일 정당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국형 내각제의 경우 총리가 자기 당만 잘 장악하게 된다면 야당에게 견제받을 일이 없어서 사실 상권 분립화에 있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제외하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정당 이상이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정부형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각제에서 정당은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면서 당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정치 지도자로 오를 수 있는 것이 내각제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대통령과 내각제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원정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